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 구독자 여러분. 연합 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현지 시간으로 5월 6일 뉴욕 3대 지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 있었던 극도의 셀오프 이후 이틀 연속으로 증시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30 산업평균 지수 전장 대비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5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4% 급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뉴욕 지수가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셀오프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매도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나스닥이 2.6% 이상 급락을 하면서 장중 1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수가 떨어진 것인데요.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장중에 각각 1.5%, 1.9% 이상 하락을 하면서 급격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는 전장 대비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선을 유지를 하면서 높은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CNN 비즈니스가 집계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 역시 31선을 유지를 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최악의 셀오프가 오늘까지 계속 시장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가 이제 오르면서 에너지주와 유틸리티 관련 종목은 상승을 했는데요. 나머지 전 영역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 전반에 강한 하락 압력을 실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어제 있었던 최악의 셀오프에서는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종목별로 봐서도 좋지 않은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 0.3% 반등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모두 1%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1.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빅테크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네, 오늘 엔비디아도 0.9%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가상화폐 채굴자들의 그래픽카드 수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증권 당국에게 벌금을 내야 된다는 내용이 오늘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 이슈가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0.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나이키가 4% 하락을 하면서 다우를 끌어내렸고요. 월마트 역시 하락을 하면서 다우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월가에서 이제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한편 오늘 트위터도 전장 대비 1% 이상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네, 어제 이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반독점법 저촉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라서 이제 트위터의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트위터 같은 경우 오늘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일부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위터 주가가 소폭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또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서 펠로톤이 있는데요. 오늘 펠로톤의 주가가 전장 대비 13% 이상 하락하면서 장중 14.7달러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펠로톤 주가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펠로톤의 IPO 가격이 29달러였는데요. 이것에 비해서도 절반 가까이 폭락을 한 수준입니다. 펠로톤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회사가 이제 실적을 잘 내지 못할 수도 있고 장기간 조금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주가를 큰 폭으로 하향시켰습니다. 네, 또 스포츠 의류업체 언더아머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22%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백신 관련주 중에 존슨앤존슨 주가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미국 식품의약국이 이제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의 사용을 제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서 심각한 혈전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존슨앤존슨의 미국 사용을 제한시켰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참 이슈가 많았죠. 주 초에 FOMC가 있고 또 이제 주 후반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4월 비농업 고용 지표였는데요. 4월 비농업 고용 지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지만 결국 시장에 좋게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미국 노동부가 4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42만 8천 명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4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월가 예상치보다는 신규 고용이 더 많이 창출이 되었지만 이제 고용 지표의 세부 내용이 좋지 않게 해석이 됐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4월 평균 임금 상승률입니다. 미국의 4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 0.1달러 10센트 오르면서 전월 대비 0.3% 오른 31.8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40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인플레 우려, 연준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 바로 미국의 임금입니다. 미국의 임금이 이제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임금 같은 경우 한 번 올리면 다시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상방 압력을 가하는 스티키한 요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올랐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악화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적인 경로를 계속 택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을 시장에 불러일으켰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결국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걱정스러운 요인이 4월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62.2%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3월의 경제활동 참가율이었던 62.4%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이 소폭 하락을 한 것인데요. 이제 노동시장이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동 공급이 있어야 이 임금이 내려가고 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되는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임금 상승률이 조만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인식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임금이 또 오르고 세부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채권 금리를 올리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4월 비농업 고용 지표를 확인한 후에 이제 이런 임금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수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더 매파적인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마감 무렵에 지금 3.1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나스닥 지수 그리고 고성장 기술주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시장 심리가 좋지 않으면서 가상화폐 가격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지금 35,962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심리적 하단이었던 36,000달러를 하향 돌파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WTI 가격 같은 경우도 109달러대를 나타냈는데요. WTI 가격 역시 3월 말 이후 최고 레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한 주 거래가 끝났는데요. 다우지수는 지금 6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5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이제 3대 지수 이번 주 한 주 동안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지난해 11월에 기록을 했던 52주 최고가 대비 25% 무려 급락을 한 수준입니다. 약세장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폭이 매우 깊어진 모습입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전문가 멘트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바클레이즈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OMC 직후에 발생되었던 릴리프 랠리, 안도 랠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단기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FOMC 결과가 발표한 당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주가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이 이번 5월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을
일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policy tightening 사이클, 긴축 사이클이 계속해서 굉장히 매파적이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파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이 경로를 바꾸기 전에는 이제 중앙은행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계속해서 긴축을 단행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성장 둔화로 연결이 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켓워치 기사인데요. 오늘 또 다우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왜 떨어졌을까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하는 기사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4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부정적으로 시장에 해석이 되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슈가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에 굉장한 하방 압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 그리고 그 연준의 긴축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중국 코로나 락다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모든 요인이 연준의 긴축적인 정책과 연준의 긴축적인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여러 매크로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관련 봉쇄, 이것이 이제 기업들의 공급망에 차질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는지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이슈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이제 한 달 정도는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이후로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 이슈도 이제 결국에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제재로 연결이 되면서 원자재 시장을 교란하고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미치는 이런 큰 요인, 매크로적인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 발언인데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이제 향후 다가오는 몇 달 동안 지금보다 더 극심한 셀오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75bp 금리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6월과 7월에 50bp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디플 셀오프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술적 전문가인데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의 이런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 클래식 bear market behavior를 반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 현재 수준에서 10% 이상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네, 이제 도이치방크 전략가들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이런 시장의 급격한 슬럼프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지난 3, 40년 동안 연준이 계속해서 주가를 떠받쳐 왔는데요. 이런 패드풋이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감, 이것이 정말 큰 어떤 걱정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죄고 있고 또 연준은 이제 주가의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타개를 하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의 패드푸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셋오프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향후 주가 향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로사앤 루빈이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인데요. 오늘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we are nowhere near the botto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현재 주가의 바닥 근처에도 못 간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성장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재평가해야 할 때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앙은행들의 추가 긴축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더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면서 올해 여름에 주식시장이 대규모 매도세를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CEO 같은 경우는 시장의 약세론자입니다. 조금 개인의 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임 핑코 CEO였던 이제 엘 에리언 월가의 굉장한 유명 인사죠.
역시 오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이제 연준이 시장에서 어떤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대단히 잘못된 이런 판단을 했다면서 파월 의장이 5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것도 일종의 정책 실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고요. 네, 이제 전임 연준 위원들도 오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전임 연준 부의장으로 활동을 했었던 리처드 클라리다 현재 대학교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강연에 참여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준이 경제가 위축되는 국면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옐런 장관과의 이런 경기 평가와는 다소 이제 엇갈리는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랜달 콜스도 오늘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 경제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긴축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 역시 미국 경제가 이제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운용하는 당사자인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에 반해서 전임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이제 맞는 전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급등락했던 한 주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8.5%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4월 CPI 같은 경우 이것보다는 소폭 둔화를 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월 CPI가 3월 CPI보다는 조금 개선된 흐름을 보일 경우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가의 역대급 폭락으로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뉴욕 증시 정보 가지고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